자,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여기 아두이노죠, 그죠? 아두이노인데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헤더 영역, 그 다음에 셋업, 루프 이렇게 그 구성이 되죠.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제 원리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 일단 저 아두이노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그죠? 업로딩해서 이제 딱 그 프로그램 하나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IDE에서 이 C 언어 코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구성이 보면은 이제 일단 라이브러리 호출, 전역 변수 설정이 이루어지는 헤더 영역,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업로딩된 코드 실행에 필요한 이제 파라미터들의 일회성 초기화가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셋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통신 속도 9600 또는 핀 모드, 뭐 입력이나 출력이나 이런 거 설정하죠, 그죠? 셋업에서 딱 한 번 설정하고 밑에 루프로 내려가면은 이제 이 리셋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실행이 이루어지는 루프로 간단하게 구성된다. 그래서 실제 아두이노는 뭐 한 시간 정도 가리키면은 따라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C 언어 코드 작성이 쉽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실행이 되고 나면은 한번 실행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쪽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 반복 실행이 됩니다. 여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끄거나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되풀이 됐는데 한 사이클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한 사이클을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아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그죠? 근데 이 스마트폰은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딩에서는 이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보다 뭐 조금 더 복잡하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는 뭐 액티비티 인스턴스란 말을 이제 쓰긴 하는데,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즉석이나 이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게임할 때 입력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는 동일한데 그때 뭔가 상태 뭐 그 저기 캐릭터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게 달라지죠, 그죠? 그런 매 타임 그런 거를 이제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파이썬 사용자라면은 뭐 인스턴스가 뭐 친근한 개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가 이제 백그라운드와 이제 포그라운드라는 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요거 아두이노에는 이런 게 없죠, 그죠? 백그라운드의 이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블루투스 켜놓고 사용 안 해도, 그죠? 의도적으로 끄기 전까지는 내부적으로 블루투스가 가동되며 전기 소모가 무척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이제 쓰지 않고 있는데 이게 켜놓으면은 속에서 돌아가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파워가 이제 많이 소모가 되죠. 그런 거를 백그라운드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여기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그 좀 우리가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에 백그라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이제 꺼놓는 게 좋죠. 자, 반면에 포그라운드는 뭐냐? 요거는 이제 앱 사용 시 스마트폰과 스마트폰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가시적인 상태에 있을 때를 의미한다. 화면이 보여야 되고 거기 우리가 터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가 이제 포그라운드라고 그래요. 포그라운드. 즉 멀티잡, 그러니까 여러 개 실행하는 게 있죠. 뭐 두 개 동시에 할 때는 뭐 쉬는 앱들은 이 쉬고 있는 앱들이 있겠죠, 그죠? 일단 이제 비가시적이다,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 멈춘 상태죠, 그죠? 내버려둬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거는 이제 포그라운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직접 상종하고 있는 그 앱 화면이 포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액티비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제 개념만 살짝 알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에서 쓰는 거는 이 on create라는 거 하고 밑에 뭐 on destroy 뭐 이런 거는 이제 보이고 뭐 이 상당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가 알아서 처리해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뭐 이것저것 누르고 멈추고 뭐 다른 앱으로 넘어가고 뭐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죠? 내부적으로 알아서 자기네들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딩이 아주 익숙해지게 되면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초보자라면은 이 부분 on create, 뭐 on destroy, 뭐 on create 정도만 이해하면은 일단 이제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배우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on이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 as soon as죠, 그죠? as soon as 가능한 한 빨리 즉석 on create 생성하는 즉시. 아두이노의 이제 셋업과 이제 유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파라메타들의 초기화 작업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제 파라메타들이 있고 초기에 값을 줘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액티비티가 꺼지기 전까지 딱 한 번 사용된다. 뭐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끈다 하게 되면은 이제 on create는 이제 한 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on start 말 그대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on create는 이제 일단 초기화를 먼저 했죠, 그죠? 액티비티가 시작될 때에 일단 가시적으로 만들어준다. 볼 수 있어야죠, 그죠? 화면에 떠야 되니까. 동시에 터치와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자마자 on resume으로 바톤을 넘긴다. on start는 뭐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일단 가시화시키면서 터치 작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단계가 이제 on start고, 그 다음부터 이 on resume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진 찾아보시면은 resume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시작한다는 뜻인데 그냥 시작이 아니고 처음 그 프레시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한번 했다가 좀 있다가 다시 와서 재개하는 거를 resume이라고 합니다. resume.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여기 있는 거는 on start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행위들이 있겠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뭐 전화도 받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on resume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념이 그렇고 우리가 그 코드 짤 때 뭐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on create 말고는 일단 개념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죠. 자, on resume은 재개한다는 의미로 이 가시성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포그라운드 상태이다.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는 수가 있죠, 그죠? 아니면 이제 다른 액티비티로 다른 앱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해야 될 때, 또는 이제 우리 그 전력 소모 줄이기 위해서 화면이 꺼지게 될 때, 요때에 이 on resume을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예기치 않은 이제 전화를 수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멈춰야겠죠, 그죠? on pause를 부르게 된다고 이 정보들을 일단 저장해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에 이제 필수적인 정보를 일단 이제 저장해 두었다가 on resume 할 때 다시 이제 꺼내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게임 할 때 잠깐 이제 on pause를 시켰다가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대응책을 준비한 후에 액티비티를 다시 재개한다. 그것도 이제 on resume이겠죠, 그죠? 우리가 이미 다 흔하게 써보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한편 이제 이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on stop이 있어요. 이제 이거 끝낸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미 이제 가시성이 사라진 상태예요. 화면에서 이제 일단 이제 볼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필수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이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낸드 플래시라든가 뭐 끝내야 되니까 곧, 뭐 또는 이제 강제 스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재개할 경우 이제 on resume이 아니죠, 그죠? 이제는 이때는 on start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초기화한 것까지는 이제 한번 써먹고, 그 다음에 가시성하고 이 상호작용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온스탑과 이제 그 온스탑 하게 되면은 이 온 포즈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례는 그 원래 코딩 아트 그 블로그에서 이게 블루투스 LED 토글 코딩하는 게 있어요. 블루투스로 아두이노 그 LED를 붙박 LED를 원격에서 껐다 켰다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 보시면은 이 온 크레딧 이런 게 한번 나타납니다. 프로그램 아무리 간단해도 뭐 이런 거 하나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 변수들 초기화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초보 상태에서는 일단 on create을 잘 이해하고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나머지는 뭐 알아서 꺼지든지 아니면 강제 종료가 일어날 수도 있으면 유의하고 차차 실력이 쌓이면 뭐 처리가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을 막 간단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이런 개념 하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딩을 이제 해야 되죠. 가장 이제 간단한 짧은 형태의 이거보다 더 짧은 코드 짜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에딧 텍스트와 버튼인데 이거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 예제를 이제 능숙하게 소개하는 그 전문 유튜버가 사실 이제 많긴 한데 따라 하게 되면은 뭐 좀 실력이 늘긴 늘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3년이 지나도 실력이 늘질 않아요. 똑같아져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본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로그를 준비를 했어요. 코딩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고 명확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바로 찐 암기식이기 때문이다. 그냥 하는 거 이제 따라하기만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딩을 그 제대로 수준 높게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앞에 그 이제 액티비티 라이프 사이클을 좀 우리가 누가 봐도 조금 이제 골치 아픈 그런 느낌 들죠, 그죠? 근데 딱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덜도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간단하든 복잡하든 그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이 코드를 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아두이노 배울 때 그렇게 해왔어요. 셋업에서 이제 설정하고 초기화하고 루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코드를 짰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은 개념은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한 그 라이프 사이클 다이어그램 아직 뭐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이제 이게 이 각인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on create에 이제 염두를 두고 가장 간단한 이제 안드로이드 코드 예를 한번 이제 작성을 해보자. 다음과 같은 이 원리에 맞춰서 순서 이 번호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스텝이 한 8스텝까지 있네요, 그죠? 간단히 한번 이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 단계에 on create이 반드시 한번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on start와 on resume이 내부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며 상호작용이 가능한 뭐 문자열, 입력 박스, 글자 이제 타이핑하는 이제 그 박스를 이제 하나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버튼 뭐 눌러서 어떤 특정한 정보가 입력되는 뭐 그런 걸 한번 짜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 짧은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거 할 수 있으면은 좀 더 복잡한 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코드 연습을 하시면은 이제 실력이 무럭무럭 자라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그 new 프로젝트 해가지고 empty 그 폼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파일이 열립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리소스에 레이아웃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액티비티 메인 XML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이제 디폴트가 여기 보면은 이제 constraint 레이아웃이에요. constraint 레이아웃. 이거 좀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고수들이 뭐 사용하면 이제 적합하다고 할까?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는 이제 다루기 쉬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대체한다. 이 부분 지우고 리니어 레이아웃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 뭐 HTML이나 마찬가지죠. 요 부분에 맞추어서 요 아랫부분 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이제 헬로 월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뷰 요건 이제 문자 박스에 이제 글자 이제 찍어주는 뭐 그런 기능이죠. 요거를 일단 삭제해 버리도록 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이게 없는 어떤 불모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레이아웃에서는 이제 이름과 같은 문자열 스트링이죠, 그죠? 요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에디 텍스트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우리가 해보기 위해서 이제 버튼 요소를 하나씩 배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안드로이드 코드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복잡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 에디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디자인 버튼 눌렀을 때 팔레트에서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는 이제 직접 코드를 타이핑해서 이제 입력하자.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사실은 이 디자인 요 기능을 이제 쓸 수 없을 때 뭐 타이핑도 사실 가능해야 돼요.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폭을 한 300dp로 하고 높이는 이제 랩 컨텐츠로 하자. 랩 컨텐츠. 랩이라는 게 우리 둘러싸는 거죠, 그죠? 둘둘 말고 컨텐츠를 둘러싸는 정도의 어떤 크기. 이걸 랩입니다. 뭐 조절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폭은 이제 300으로 하고 길이를 일정하게 하고 높이는 랩 컨텐츠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컨텐츠에 따라서 그걸 둘러싸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예, 매치드 페넌트라는 게 있는데 어떤 박스에 있어가지고 매치드 페런트 한쪽 그 변에 대해서 매치드 페런트가 적용하게 되면은 이쪽 끝까지를 이제 뜻합니다. 또는 아래쪽으로 매치드 페런트 하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폰 이제 바닥면까지 이제 내려가겠죠. 이런 거는 이제 레이아웃은 보통 화면 전체로 정리하니까 이런 거 정리할 때 이제 편리합니다. 그다음 뭐 이제 수평으로 길쭉한 박스다. 우리가 스트링을 길게 넣을 것 같으면은 그럼 높이는 이제 일정 값으로 하고 그 길이는 매치드 페런트로 처리하면은 이제 이 끝까지 가게 되겠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랩 컨텐츠는 이제 해당 방향으로 이제 길이 조절이 이제 가능한 유연하게 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많이 쓰이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에디 텍스트 요거는 이제 이 편집 가능한 그 문자 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보통 이렇게 줄 쭉 해놓고 우리 뭐 이제 이름이나 뭐 아이디 뭐 번호 이런 거 이제 입력하는 그거를 아마 에디 텍스트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폭은 랩이고 그 다음에 높이도 랩이네, 그죠? 조절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자 사이즈를 정했어요. 25dp 적당하게 25dp로 주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컬러 연습해야겠죠, 그죠? 텍스트 컬러 이꼴 쌍따옴표하고 이제 샤프 ff 빵빵빵빵 치면은 이제 빨간색이 됩니다. 몇 가지 뭐 블랙이나 BGR 정도는 암기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력할 때 뭐 이제 이 안드로이드 콜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힌트라고 딱 치면은 밑에 물어보는 박스가 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안드로이드 콜론 힌트 있으면 그거 이제 더블 클릭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쌍따옴표까지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화면상에서 흐릿한 이제 회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고 요 뒤에 요거 빠졌네, 그죠? 이거 슬래시 깍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야 됩니다. 요대로 하면은 이거 에러 뜹니다. 요런 빨간 꼬부꼬부한 선 있죠, 그죠? 이게 길게 나오면은 요 부분 에러가 있다는 얘기고 레이아웃 액티비티 XML 뭐 이런 데도 빨간 줄 밑에 거 있으면은 뭐 이런 에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 세미콜론이나 이런 것들 빠지면은 요런 이제 깍지기 이런 거 빠지면은 이제 그 에러가 많이 뜹니다. 자, 반면에 버튼은 이제 팔레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난 여기 놓고 싶었는데 얘가 여기가 붙었어요. 그 이유는 이거 지금 버튼 계속 넣으면은 옆으로 쭉 갑니다. 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면 여기 쌓이든지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위에 그 저기 에디 텍스트 넣고 그 다음에 버튼 넣고 또 필요하면 밑에 버튼 넣고 뭐 넣고 일단 이런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수직이죠, 그죠? 버티칼로 이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버튼을 에디 텍스트 밑으로 그 내리려고 하면은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바로 밑에 여기입니다. 올이라고 치면은 다 떠요. 안드로이드 오리엔테이션 이퀄 쌍따옴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버티칼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서 밑으로 가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에 에디 텍스트와 버튼을 뭐 여기만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메인에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불러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 요거는 이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뭐 한번 이건 이제 변하는 게 아니니까. 자, 다음과 같이 미리 ID 부여가 필수적이다. 여기 이제 ID 뭐 치면 여기 나오면은 이제 그 이거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안드로이드 콜론 ID 이퀄 쌍따옴표.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치면 또 나와요. 플러스 ID 슬래시 xxx. xx는 ID의 어떤 변수명이다. 왜냐면은 뭐 얘도 전부 다 아이디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이디를 호출하게 되면은 어느 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고 구체적으로 슬래시해서 그 어떤 변수명을 이제 주는 겁니다. 아이디 변수명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에디 텍스트와 버튼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 퍼블릭 클래스 이 루틴 아랫부분에서 불러 쓸 수 있도록 선언을 해야 됩니다. 위젯 선언이죠, 위젯.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에디 텍스트하고 이제 버튼에서 그 어떤 이제 명칭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아웃에서 이제 ID 슬래시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과 달라도 무관합니다. 이제 뭐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은 같은 거 써도 되고 뭐 달라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on create의 set content view 이하에서 입출력 처리 실행 코딩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레이아웃에서 이제 우리 다루었던 것들을 다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우리 코딩은 이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protected void on create 있죠, 그죠? on create. 그 다음에 이제 super dot on create 괄호 블라블라. 슈퍼라고 하는 뜻은 이 위쪽, 이 상위 그걸 얘기합니다. 이 하위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서브라고 하죠. 서브, 슈퍼 서브. 그 다음에 이제 set content view 이런 걸 이제 뷰를 실행하는데 뷰 가시적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 요소를 이제 땡겨 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r.layout.activity underbar main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resource.layout.activity underbar main 우리 그 디자인 작업 했었죠, 그죠? 그쪽을 참조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참조한다. 자, 벌써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여기 이제 골뱅이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골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빌딩 할 때, 빌드 작업을 할 때에 컴파일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진에 보면 이제 양다리 걸친다,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위쪽하고 아래쪽을 연결해서 이제 처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on create이 어떤 이제 초기 어떤 이제 그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는 면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또 다른 게 있었죠, 그죠? 레이아웃 작업이나 뭐 그죠?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set content view 그 밑에부터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는데 네이밍이라고 했어요. 원래 레이아웃에는 네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네이밍 하고 이제 그쪽 어떤 데이터를 그 조회해서 이제 불러오려면 이런 명령을 씁니다. find view. view라고 하는 건 가시적, 가시성이라는 뜻이죠. 그죠? 본다. find view 대문자입니다. by id. 하고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여기 r resource id. 그 리소스에 있는 id 거기에 name이었죠. 그죠? name. 요놈을 참조해서 가져다 보겠다는 거죠. 자, 클릭은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또 요거는 이제 find view by id r.id.input 버튼에 어떤 이제 입력이 인풋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find 찾아서 view 가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요거를 이제 클릭으로 했죠. 아마 실제 아마 이 코드 돌리면은 이런 이제 그 클릭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인풋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단 이렇게 이제 그 준비가 다 됐죠, 그죠? 했으면은 이제 어떤 실행문을 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자 클릭이란 게 이제 이런 거를 상속을 하죠. 인스턴스를 이제 그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set on click listener 말 그대로입니다. on click listener 뭔가 클릭하는 거를 listen 듣는다. 이 가시적인 건데 눈으로 이제 눈팅을 하는데 뭐 이걸 영어로 아마 이제 set on click listener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죠? 요거 이제 그 dot하고 set 치면은 명령이 쭉 나옵니다. 이게 길기 때문에 타이핑도 그렇고 자동 완성 기능을 좀 사용을 하세요. 숙달이 돼야 됩니다. 가로 여기다 요거는 이제 자기가 치는 겁니다. new 한 칸 띄고 대문자로 반드시 뷰를 쳐야 됩니다. 대부분 그 뷰는 대문자입니다. 하고 이제 dot on 뭐 하는데 여기서도 아마 이제 그 자동 완성 메뉴가 뜨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고 이제 마치는데 실제 여러분이 해 보시면은 꼬불꼬불한 이제 빨간색 밑줄이 뜹니다. 이거 에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작업을 이제 해야 되고 그 뭔가 하면 이제 메서드라고 그러죠. 그죠? 어떤 메서드 요 부분이 메서드입니다. 이게 함수죠. 그죠? 그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 전체가 하나의 이제 퍼블릭 클래스죠. 그죠?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 함수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 저기 요까지 요 내용이죠. 그죠? 요 내용 가로하고 여기 이제까지 요 내용을 사실 이제 기억해 가지고 타이핑하기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해서 메서드 리플레이스먼트 작업을 이제 수행하면은 대략 뭐 여기까지 채워져요. 하고 가로 여기까지 나오고 이 가로 나오고 요 부분 아마 확인해 보세요. 요거 빠뜨리면은 에러가 뜨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겠죠. 출력 같은 걸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이밍을 이제 상속해서 우리가 set text 출력 한번 해라. set text는 이제 프린트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쌍따옴표에 이제 hello world 느낌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기법을 사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set text 이 출력 부분만 타이핑 입력을 한다 하고 이제 run 앱 시키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빈칸으로 나오는데 여기 빈칸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 hello world가 나오죠. 대략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한번 뭐 그 길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과정을 직접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